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3장을 마치면서 일단 비트 수준의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 수준의 연산자는 코틀린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함수, 중위식, 가로 없이 쓰이는 간단한 함수로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AND와 INV에 이어서 이런 어떤 시프트 연산자랑 XOR 연산자들이 또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이 시프트는 자리의 일종의 이동입니다. 비트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 자리가 이동하는 것은 일종의 상위 비트로 한 비트를 이동시키는 것은 2를 곱하는 거죠. 자리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위 비트로 내려가는 것은 2로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인드인데 시프트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레프트가 되는 것이죠. 상위 방향으로 어떤 수치만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위, 라이트죠? 네, 하위 비트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unsigne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으로 채워주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프트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응용할 때 좀 많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 XOR을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XOR는요, exclusive OR라고 합니다. 베타적인 OR라고 합니다. 베타적인 OR라는 것은 AND는 양쪽 비트가 다 1일 때 1이었죠. OR는 양쪽 비트가 0일 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었습니다. XOR는 뭘까요? XOR는 exclusive OR에서 베타성이 있는 OR인데요. 양쪽 비트가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베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거나 뭔가 동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때만 1이 비트로 세팅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참거시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서로 다를 때만 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이나 01일 때만 1이 됩니다. 00이나 11은 다 0으로 처리되는 게 바로 이 XOR인데 아주 재미난 어떤 비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많이 쓰이죠. 특히 암호화 쪽이라든가 이런데 라이센스라든가 어떤 결제 인증 솔루션 같은데 많이 쓰이고요. 요즘 또 뭐 이렇게 어떤 해시 알고리즘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런 것에 어떤 기초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 프로젝트 우리가 1을 해봤으니까요. 이번에 비트 프로젝트 2라고 해서 한번 XOR 간단한 암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비트 프로젝트 2를 만드셨고요. 예, 언제나처럼 일단 아직은 간단한 패키지 메인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비트 메인 2 KT를 준비해 놨습니다. 메인 함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XO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XOR을 저희가 잠시 한번 웹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코틀린 오퍼레이션에 가보면 이렇게 XOR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비트와이즈 XOR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와 XOR라고 나와 있죠. XOR 이렇게 자 로지컬 오퍼레이션 쪽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비트로도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합과 여기 집합의 공통적인 거는 인정하지 않고 한쪽에만 있는 거죠. 한쪽에만 그죠? 한쪽에만 있을 때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1로 세팅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트 연산을 잠깐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암호화 쪽에도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표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00일 때 0이고 01일 때 1이고 10일 때 1. 즉 서로 같을 때는 0으로 마치 거짓처럼 처리되는 거죠. 서로 다를 때만 이렇게 1이 아웃풋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OR가 실제로 이런 어떤 해시 알고리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알고리즘 알고리즘. 그래서 요새 가상화폐 뭐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도 사실 해시 펑션을 해결하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MD5 이런 용어 알아두시고요. SHA가 해시 시큐어드 해시 알고리즘이죠. 현재 2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쓰입니다. 아직은 3도 지금 개발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AND나 XOR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히 XOR을 통해서 암호화가 이렇게 연산을 쓰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호화 솔루션에는 이런 XOR가 실제로 많이 기본으로서 그냥 연산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XOR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연산을 수행해 보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임의의 어떤, 명령행 라인 인자, ARGS를 통해서 문자열을 받겠습니다. 그 문자열을 우리가, 일종의, 어떤 패스워드가 있다고 하고,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켜놓고요. 다시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XOR은요, 특정한 데이터 값을 XOR로 연산한 다음에 그 이상한 값으로 바뀌어 있죠. 이상하게 표시되는 그 값이 또다시 그 똑같은 XOR 했던 그 값으로 또 한 번 XOR을 한 번 더해주면 원래 값으로 얘가 복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A에다가 B를 XOR 한 다음에 그럼 뭔가 C가 됐다고 봅시다. 그 결과가 그 C를 다시 B로 XOR 연산을 비트로 해주시면 다시 A가 복원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해보시면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ARGS에서 받을 건데 하나의 문자열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한 몇 글자 받아서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암호화를 시켜서 다시 우리가 한번 표시하고요. 그 다음 다시 그거를 풀어가지고 복원시키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 즉 0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열을 어레이를 아직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ARGS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일단 더미로서 ABCD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 ABCD, 타입 추론에 의해서 인풋은 스트링, 상수가 되겠죠. 자, 우리가 패스워드도 한번 넣겠습니다. 물론 패스워드도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4바이트, 즉, 16진수 두 자릿수가 1바이트죠. 16진수는 한 자릿수가 4비트입니다. 니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IBBL이죠. 두 개의 니블, 두 자릿수가 한 바이트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1, 2, 3, 4하고 5, 6, 7, 8 하시면 4바이트의 정수가 16진법으로 표기된 거죠. 1, 2, 3, 4, 5, 6, 7, 8 16진법입니다. 좀 큰 숫자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화를 풀어서 우리말로 좀 어색한데 복호화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암호를 해독하는 거죠. 암호화 시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인크립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복호는 암호를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디코드, 인코드 들어봤죠? 동영상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비슷합니다. 얘는 디크립션이라고 말하죠. 자, 디크립션, 인크립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호화다, 복호화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여기다 우리가 프린트를 아예 찍을까요? 자, 이렇게 아예 찍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도록 하죠. 자, 암호화 파트에다가 먼저 저희가 한번 암호화를 해보겠습니다. 암호화는요, 이 인풋을 대상으로 보고 인풋의 한자 한자, A라는 글자, 뭐 B라는 글자, C라는 글자, 뭐 이런 식이겠죠. 현재 4자리수죠. 4개죠, 4개. 그래서 인풋에 있는 글자 수만큼 우리가 암호화된 거를 보관해야 되겠죠. A가 만약에 뭐 X, Y, Z, Q로 바뀔 수도 있을 거니까 이상하죠, 좀 뭔가. 아니면 가나다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뭔가 다른 글자가 돼 있을 거죠. 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된 거를 보관할 것을 한번 여기다가 인크립트라고 키드죠. 인크립트 된. 암호화 된이라고 표시합시다. 근데 한자 한자 보관해야 되니까요. 아직 다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음 섹션에 배우게 되는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레이는 흔히 같은 타입을 일렬로 나열한 것인데요. 같은 타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레이를 우리가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 이거 대문자 A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다 우리 뭡니까? 4개의 어떤 요소를 하려면 이렇게 4라고 쓰면 되는데 요 4는 사실 요 ABCD 글자의 수죠. 자, 문자열 스트링 요 타입에서 객체에서 우리가 점을 찍고 랭스하면 고유한 문자 유니코드 개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 4는요, 사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input이라는 저 변수가 스트링 타입인데 ABCD 가지고 있죠? 요거에 length로 하면 이게 4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게 ABCD F2로 바뀌면 5고 F로 하면 6으로 바뀌니까 동적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4라고 쓰는 것보단 이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 건 여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설명하기가 많이 복잡하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고 OOP를 배우고
이제 함수 고차원 함수라든가 람다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이게 함수 람다식입니다. 일종의.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0이라는 값으로 요 랭스가 4죠. ABCD 네 글자죠. 네 글자에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4인 어레이, 배열을 만드는데 다 0으로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뭐예요, 이게? 0, 0, 요런 거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0을 4개 나열해서 배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된 4개를 쭉 정수를 만든 다음에 어레이로 묶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0으로 일단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이거다. 배열은 일단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래서 0기반, 제로 베이스라 그랬는데 그런 인덱스, 순서 번호를 씁니다. 많은 언어가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처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를. 자, 근데 여기 암호화 처리하는 거 보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계획 문자들을 한번 넣어서 구분을 해보죠. 자, 역슬래시 n으로 하면 이게 계획 문자입니다. 엔터키를 강제로 넣는 거죠. 문자열 큰 따옴표 안에서는 역슬래시가 다른 특수 기호, 이스케이프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역시 배열은 사실 다수개죠. 이제 배열과 레인지랑 컬렉션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많이 쓰입니다. 항상 다수개나 대용량 처리에는 어떤 반복적인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라는 게 있습니다. 포.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포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포 룹을 통해서 요 블럭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몇 번이든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뭘 할 거면요. 요 글자 수, 개수 4개죠. 그건 어레이의 사이즈만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크리트 여기 아직 안 됐지만 0으로 돼 있지만 요거 0의 개수이기도 하죠. 그 4번만큼만 인크립션을 암호화를 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즉 A를 암호화, X화해서 여기다가 0번째에 넣고 B를 암호화해서 1번째에 넣고 C를 암호화해서 3번째에 넣고 D를 암호화해서 마지막에 넣는 것이죠. 여기다가.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죠. in이라고 하는 contain 요걸 쓰면 편리합니다. 사실 함수인데 이게 여기서 어떤 연산자 비스무리하게 쓰이죠.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문의 하나의 문법인데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i는 인풋에서 하나씩 가져온다고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4개의 글자를 가져오겠죠. 근데 우리는 글자만 가져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요 순서 번호 0, 1, 2, 3도 가져오기 위해서 약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려우실 텐데 일단 생각합시다. 그래서 글자 4개를 글자는 CH에 들어갑니다. 캐릭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죠. i번째 글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디 들어있는 거죠? 인풋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인풋으로 하면 처리가 안 되고요. 코틀린에서는 편리함수 편리한 요거 with index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put.with index라고 하면 여기 배열에 들어있는 순서 번호랑 내용을 가져오는데 내용이 현재 ch로 되어 있는 어떤 요 글자들이죠. 작은 따옴표 A, 작은 따옴표 B, 작은 따옴표 B, C가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D까지 해서 4개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 0A, 1B가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I랑 CH에 각각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직 디스트럭처링이라든가 뭐 페어 같은 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컬렉션도 배우게 되면 다 이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몇 번째냐 해서 i번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고요. 어떤 글자가 들어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ch를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글자에 한번 코드 값을 우리가 어떤 유니코드일 테니까 한번 16진수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해봤죠. 자, 글자를 캐릭터형을 toInt로 해서 수치로 바꾸고요. 그 수치를 스트링으로 표현을 하는데 16진법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0x 얼마로 찍히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XOR 암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OR 암호화는 우리가 인크립티드에다 넣은다고 했죠. 인크립티드는 0부터 3까지 4개의 사이즈만큼의 뭔가 공간이 있는 다 0으로 초기화된 배열이죠. 배열은 이제 우리가 추후 배우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를 증가시켜 가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0으로 하면 첫 번째 거, 3으로 하면 네 번째 거니까 마지막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i 번째 거에다가 하나씩 암호화해서 넣을게요.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에 최종 결과가 여기에 i 번째 들어가는데 이게 4번 돕니다. 글자가 4개니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ch를 일단은 toInto로 해서 우리가 수치형으로 바꾼 다음에 x와 연산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뭐랑 수행을 할 거냐면요. 아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패스워드로 우리가 할 것이죠. 저 패스워드는 우리가 나중에 기억했다가 또 한 번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XOR을 해야 하지만 저 인크립트 된 게 원래 값 인풋으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패스워드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을 처리를 하면은 암호화가 된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자, 베타적인 OR을 저희가 활용해 본 것이죠. 베타적인 OR는 비트 1과 비트 0처럼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OR을 우리가 사용해서 요 원래 글자 하나를 패스워드를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가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가 나왔는지 다음 절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한번 찍어보죠. 자, 찍을 때도 그냥 찍어도 되겠습니다만 포문을 사용해서 또 한번 찍어보죠. 어차피 다음 절부터 우리가 많이 써야 되니까요. 자, 우리는 인크립트 된 데다가 뭔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죠. 인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배열에 4개가 뭔가 다른 값이 XOR돼서 뭔가 저장돼 있을 텐데 그 저장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보겠습니다. 앞에 봤던 in을 또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어떤 로컬 이미지 변수죠. 그래서 en이라는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크립티드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일단 가져온 다음에 그 값을 바로 그냥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찍어보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여기다 한번 찍어볼 수 있죠. n은 해서 달러 하시고 여기다가 en을 한번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en은 어떤 수치값으로 현재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값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oChar라고 하면은 뭔가 문자가 있으면 나올 것이죠. 해당되는 게 없으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보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도 찍고 en도 그냥 값으로서 한번 표시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아직 복화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석으로 막아두고요. ABCD만 일단 우리가 입력으로 써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암호화된 것처럼 한 XOR을 우리가 실행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인크립션 해가지고 보입니다. 인덱스 순서 번호 0부터 3까지 A, B, C, D 글자가 나와 있죠? 65부터 이렇게 1씩 증가된 어떤 코드 포인트,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코딩 된 게 마치 한자처럼 보이는데 서로 다 다른 글자예요. 이게 지금 다른 글자 값이고 다른 코드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뭔가 이상한 값처럼 보이지만 다른 값으로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죠. ABCD는 온데간데 없고 얘네들만 화면에 나오겠죠. 얘를. 자, XOR 시키면 이렇게 뭔가 다른 마치 차원에 간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된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데 요걸 저희가 한번 복호화 다시 되돌리는 거죠. 디크립션을 통해서 원래 패스워드 1, 2, 3, 4, 5, 6, 7, 8 심시수를 가지고 또 한 번 XOR을 여기 인크립트 된 데다 또 한 번 수행을 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우리가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크립트의 반대인 디크립트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크립티드 다시 복원된 거죠. 인풋과 같을 건데 정말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썼던 방식과 똑같이 해서 또 얘도 한번 우리가 그 사이즈는 변화하지 않죠. 4개만 돼 있죠. 근데 ABCD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그냥 0으로 초기화해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포문을 사용하죠. 자, 여기도 바로 포문을 사용해서 해볼 텐데요. 자, 여기도 ICH가 아니라 여기는 IEN으로 해서 한번 처리해보죠. 이제 인크립트 된 거랑
순서 번호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레이드가 아니라 인크립티드에 위엔 위드 인덱스가 있어야지만 순서 번호가 붙여서 이렇게 페어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0에는 A, 1에는 B였던 거죠. 이번에 0에는 아까 이상한 한자, 또 1에는 이상한 한자였겠죠. 그래서 얘도 위드 인덱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프린트 찍어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블럭으로 브레이스로 감싸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복원을 바로 해버리죠. 자, 복원한 것은 저장할 때가 여기죠. 현재 0으로 낮추게 되어 있죠. 4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도 해보죠. 그래서 디크립티드의 i번째 0부터 3까지죠. 4개의 사이즈니까 4의 사이즈니까 0부터 0, 1, 2, 3 되는 것이죠. 0부터 무조건 시작하죠. 0번 i번째 0번째에는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한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en이죠. en 어디 있어요? 인크립티드 들어있죠. 근데 어디에요? i번째. 즉 en을 우리가 뭐 하죠? 한 번 더 XOR합니다. 뭐랑요? 잘 기억했던 요 패스워드랑 똑같은 패스워드랑 해야 돼요.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복호와 암호를 푼 거죠. 인크립션을 해서 디크립트, 즉 해석된 데다가 디코딩 마치 같은 뜻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찍어보는 건 어려운 일 아니죠. 요거랑 거의 흡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2하고 디크립티드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편리하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뭐 이거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여기다가 합시다. 디코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호화로 다시 해석된 문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OR을 2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시면 하늘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ABCD가 복호화된 것처럼 암호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똑같은 패스워드로 XOR 연산을 수행했더니 ABCD라고 정확하게 나왔죠. 자, 이건 16진법의 10진법 코드 숫자죠. 유니코드 포드 포인트입니다. 아스키드 코드랑 여기는 아직은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ABCD가 복원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으니까요. 이제 고정된 인풋이 아니라 ARGS를 정말로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써봐야 되겠죠. 0번째 ARGS입니다. 사실 ARGS는 저희가 뭔가 널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뭔가 비어있는지 일단 정말 문자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처리죠. if문 같은 거나 when으로 그냥 일단 여기는 하지 않고 정확하게 넣었다고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넣어진 값이 우리가 뭔지는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일단 확인은 해봅시다, 그죠? 최소한의 확인으로 해서 우리가 인풋을 한번 이렇게 찍어봅시다. 인풋은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ARGS 값으로 한번 찍어보고요. 그거의 길이도 한번 몇 글자인지 우리가 찍어봐야 되겠죠. 랭스입니다. 문자열의 유니코드 값 개수는 랭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젠 우리가 ARGS를 합니다. 그냥 여기서 돌리면은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바로 에러 됩니다. 해보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규먼트를 안 줬으니까 바로 어레이의 인덱스를 벗어난다. 익셉션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우리가 에디트 설정에서 이렇게 비트메인2의 프로그램 아규먼트 여기다가 넣어놓죠. 여기다가 ABCD라고 하면 결과가 아까랑 똑같을 것입니다. ABCD2만 해볼 거예요, 한번. 자, ABCD2를 했으니까 5개죠. 나오네요. ABCD2 해서 5개가 암호화됐고 복호화된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죠? 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이고 O 사이즈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긴 것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ABCD, FG, HI, JK, LM, N. 이렇게 해서 한 15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볼까요? 네,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14개쯤 되네요. A부터 N까지도 우리가 다 암호화를 싹 해버리고 복화 다시 해서 XOR의 특성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OR은 한 번 더 이렇게 베타적인 OR을 한 번 더 같은 패스워드를 또 하고 또 하면 이런 식으로 복원되고 암호화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알아봤습니다. 이 Shift는 나중에 좀 복잡한 로직에는 저희가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XOR을 사용해서 암호화의 어떤 해시 알고리즘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 그런 기본 논리 연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크립트 하면 이렇게 상에 나왔다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또 한번 XOR을 했더니
다시 원래 값이 복원되었더라 하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